혹시 요즘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린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뇌혈관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신호입니다. 이런 가벼운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 속 깊은 곳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다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살 이후 어르신 3분 중 1분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 자기공명 영상이나 CT 검사를 해보면 이미 작은 뇌경색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특별한 마비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무증상 뇌경색이 한 번이라도 발견된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향후 몇 년 안에 큰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4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뇌의 일부는 한 번 손상을 받았고 남아있는 혈관들도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걸어다니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뇌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흉터가 서서히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흡연을 오래 하신 분, 가족 중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작은 신호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왜 이런 무증상 뇌경색이 생기는지, 어떤 분들이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뇌혈관을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와 기전 중심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지금 당장의 증상이 가볍더라도 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셨으면 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몸은 좀 불편해도 큰 병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뇌혈관 질환만큼은 이런 안일한 태도가 특히 위험합니다. 무증상 뇌경색은 한 번 생기고 나면 이미 그 부위의 뇌세포는 되돌릴 수 없이 손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작은 병변이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서서히 개수와 크기를 늘려간다는 점입니다. MRI 검사를 해보면 65살 이후 어르신의 상당수에서 여러 개의 작은 흰색 반점들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거에 조용히 지나간 미세 뇌경색입니다. 이런 변화가 축적되면 보행이 불안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은 대개 60세 전후부터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폐물을 치우는 능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같은 위험 인자가 더해지면 미세한 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진행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큰 뇌졸중을 겪고 난 뒤에야 이전에 반복되었던 가벼운 어지러움과 순간적인 말끊김이 사실은 경고 신호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 특히 60세가 넘은 시기에는 혈관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빠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혈압과 혈당 지질 검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찾아 교정하고 뇌영상 검사를 통해 이미 진행된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관리는 단순히 마비를 막는 것뿐 아니라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뇌혈관 건강의 분기점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뒤에 뇌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 조절만으로도 이러한 무증상 뇌경색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큰 뇌졸중의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혈관이 왜 막히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은 수도관처럼 처음에는 안쪽이 매끈하고 피가 잘 흐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이 높게 유지되고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내리거나 혈중 지질 수치가 올라가면 혈관 안쪽 벽에 미세한 상처가 반복해서 생깁니다. 여기에 정제된 설탕과 흰빵 면류 같은 고혈당 식사, 튀김과 가공육에 많은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더해지면 혈액 속에는 끈적한 기름 찌꺼기와 염증 물질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상처를 고치기 위해 면역세포와 혈소판을 보내지만 이 과정이 과도하게 반복되면 상처 부위를 메우는 덩어리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혈관 안쪽을 좁게 만듭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 지름이 넓을 때는 괜찮던 혈류가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작은 혈전이 붙기만 해도 혈관이 완전히 막혀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 깊은 곳의 세동맥은 직경이 매우 가늘어 혈압 변화와 당 조절에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는 무증상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로 꼽힙니다. 여기에 흡연, 운동 부족, 비만, 수면 무호흡, 과도한 음주가 겹치면 혈관 안쪽 염증이 더 쉽게 악화됩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므로 지금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결국 작은 무증상 뇌경색이 반복되면 보행장애, 균형, 감각 저하, 경도인지 장애, 치매의 위험이 함께 올라가므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 몸 무게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큰 비율을 차지할 만큼 활발하게 에너지를 쓰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에 약하고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혈관을 가능한 한 일정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혈압과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뇌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뇌혈관 건강을 관리할 때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있으니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실제로 고혈압 약, 당뇨 약, 고지혈증 약은 뇌졸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치를 안정적으로 낮추어 주기 때문에 이미 손상이 시작된 혈관이 더 빠르게 망가지는 것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해서 느끼는 사실은 약만으로는 뇌 속에 쌓인 염증과 찌꺼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약은 위험 신호를 조절해주는 안전벨트에 가깝고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혈관이 손상되는 속도 자체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고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대신 식물성 기름과 생선에서 얻는 불포화 지방산을 늘리면 혈액 속 지질 조성이 서서히 개선되고 혈관벽 염증도 완화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지키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흡연은 작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수축시키고 혈전 위험을 높임으로 가능하면 완전 금연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음주는 연령이 높을수록 같은 양이라도 뇌와 간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스스로 허용량을 정해두고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조절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뒷받침하여 뇌혈관 손상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혈압, 혈당, 지질 수치를 정확히 알고 그 수치를 개선하기 위한 식단과 활동량을 계획하는 것이 노년기 뇌 건강 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무증상 뇌경색이 이미 있는 분이라면
관리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몸은 손상된 부위 주변에 우회 혈관을 스스로 만들어 어느 정도 보상하려는 능력이 있지만 이 과정도 혈압 혈당 지질이 잘 조절될 때 더 원활히 일어납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회복 능력을 돕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 뇌혈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줄이고 피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과자와 달달한 음료, 흰빵과 흰쌀로 된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급격하게 떨어지게 만들어 혈관 안쪽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뇌혈관 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어 뇌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믹스커피처럼 설탕과 식물성 크림이 함께 들어간 음료는 당과 트랜스 지방을 동시에 늘려 피를 끈적하게 만들 수 있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단맛뿐 아니라 소시지나 소스, 가공빵에 숨은 당도 많기 때문에 식품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튀김류, 마가린과 쇼트닝이 들어간 제과류처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고온에서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은 산화가 심해져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는 뇌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지방이라도 간과 혈관에 남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뇌혈관에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로 지나친 음주는 소량이라도 뇌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려지죠. 독성 대사산물이 혈액 속에 오래 남고 이 물질이 직접 뇌세포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보존료와 나트륨, 포화지방이 많아 혈압을 올리고 혈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고온 조리 과정에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노화 관련 물질까지 늘어나면 뇌세포와 혈관 조직이 더 쉽게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런 음식들을 가능한 한 자주 드시지 않고 특별한 날에 소량만 선택하거나 신선한 재료 중심 식단으로 서서히 바꾸는 것이 뇌와 혈관을 보호하는 데 훨씬 안전합니다. 조금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혈관의 부담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이 뇌혈관을 돕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이 막힌 혈관을 완전히 녹여준다거나 뇌졸중을 확실히 막아준다는 식의 과장된 기대는 버리는 것입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라 생활요법의 한 부분이며 올바른 약물 치료와 함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그 전제 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혈액순환과 염증 완화에 사용되어 왔고 찐 생강을 건조해 만든 가루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소판 응집을 줄이고 혈액이 과도하게 끈적해지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만 항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이나 위가 약한 분은 양과 복용 여부를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강황 가루에 들어있는 커큐민 역시 만성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많지만 역시 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간 기능이나 담석 질환이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와 아로니아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관 내피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뇌혈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염분과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형태로 하루 한 줌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호두 같은 견과류에서 얻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DHA와 EPA, 시금치와 같은 짙은 이파 채소의 엽산과 비타민 K가 더해지면 전반적인 뇌혈관 환경이 이전보다 안정되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단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거나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식단 변경 계획을 먼저 알리고 조정해야 안전합니다. 뇌혈관을 보호하려면 음식 조절과 함께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분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땀과 호흡으로 적지 않은 수분이 빠져나가 아침에는 혈액이 더 끈적해진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때 기상 후 미지근한 물을 한두 잔 천천히 마셔주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아침 시간대에 특히 잘 발생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갑자기 많은 양을 한 번에 들이키기보다는 속이 편안한 범위에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걷기를 권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는 운동이 아니라 하루 30분 안팎의 가벼운 보행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하여 정맥과 동맥의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면 속도를 조절하고 평지 위주로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호흡과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뒤 길게 내쉬는 느린 호흡을 반복하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완화되고 맥박과 혈압이 함께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몇 분 동안 조용한 곳에서 이런 호흡을 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야간 혈압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혈압과 혈당의 일례 리듬이 깨져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어 자신의 평소 수치를 알고 변화가 심할 때는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습관을 더하면 좋습니다. 오랫동안 의자에만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가볍게 일어나 몸을 풀어주는 것도 미세혈전이 생기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세가 많을수록 갑작스러운 과격한 운동보다는 이런 완만한 조절이 부작용 없이 오래 이어지기에 더 안전합니다. 무리한 특별한 방법을 찾기보다 지금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뇌보호 전략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만약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더라도 뇌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급성 뇌경색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려보자는 태도가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끊기면 분단위로 손상이 진행되며 한 번 죽은 세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신경과 응급의학 학회에서는 뇌졸중이 의심될 때 기억해야 할 FAST라는 간단한 기준을 권고합니다. 첫째,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 보았을 때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거나 얼굴 한쪽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저림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면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말입니다. 짧은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을 때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이 끊기면 뇌기능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스스로 좋아지는지 지켜보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119에 연락해 뇌졸중을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사라지는 경우에도 일과성 허혈 발작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잠시 괜찮아졌다고 해서 안심하고 넘어가면 이후 더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를 알고 즉시 대응하는 것은 약이나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뇌보호 전략입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나 한쪽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이유 없이 심하게 어지럽고 중심을 잡기 어려운 증상이 동반되면
역시 뇌혈관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뿐 아니라 함께 지내는 가족도 이런 징후를 함께 알고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더 빠르게 119를 부를 수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는 골든타임 안에 시작할수록 후유증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므로 약을 한 알 더 먹고 지켜보다가 병원을 가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노년기의 뇌혈관 관리는 결국 평생 이어갈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무증상 뇌경색은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이미 뇌 안에 작은 흉터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지질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뇌 영상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튀김과 가공육, 잦은 음주는 뇌혈관에 빠르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횟수와 양을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혈관을 도와주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강황, 베리류와 견과류, 등푸른 생선과 짙은 잎채소처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식재료를 자신의 소화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을 고려해 적절한 양으로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여기에 아침에 수분 보충, 규칙적인 걷기, 깊은 호흡과 일정한 수면 패턴을 더하면 뇌혈관 환경이 한층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이든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체질과 기저질환, 복용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건강법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속도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뇌졸중을 한번 겪으셨거나 심장질환, 만성 콩팥병, 심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권장사항보다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혈압과 맥박, 혈당을 집에서도 주기적으로 기록해 두면 진료 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식단과 운동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뇌혈관 건강은 어느 한 가지 요법으로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맞물려 서서히 개선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로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노년기 뇌혈관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자신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 둘째, 혈관을 해치는 생활 습관을 줄이는 것, 셋째, 뇌를 돕는 음식과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무증상 뇌경색이 있더라도 혈압과 혈당, 지질을 잘 관리하고 식단과 활동량을 조절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큰 뇌졸중의 위험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여러 연구와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기본 원칙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5년, 10년 뒤의 뇌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손상을 막고 남아있는 뇌세포를 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라도 생활을 바꾸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방은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사로서 축적해온 지식과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뇌혈관 정보를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꾸준히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두시고 오늘 내용이 주변 분들께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가족이나 지인께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시간도 지금보다 더 맑은 기억과 안정된 걸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다짐을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시겠다든지 저녁 식사 후에는 10분이라도 걷겠다는 식의 짧은 약속을 종이에 적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드는 것이 습관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본인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모여 건강한 노년 문화를 만드는 힘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